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런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는 3페타바이트라고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규모는 하루에 250테라바이트를 처리합니다. 250테라바이트와 3페타바이트라는 데이터의 처리 규모는 우리나라 최대 포탈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저희가 좀 더 많은 규모가 되고요. 네. 또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가은 우리 아나운서님을 저희는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그쵸. 하나의 아이디로 구분을 해서 기호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나운서님의 개인 비식별된 아이디에 저희가 최대 700만 개의 그 속성을 부여합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어 네. 그 이가은 아나운서의 아이디가 어떤 행위 하나를 했을 때 저희는 이게 이분이 여자일 확률이 0.001%다 라고 판단을 네. 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하면 이분이 남자일 확률이 또 0.03%다. 또 어떤 행위를 하면 축구를 좋아할 확률이 0.03%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이면서 축구를 좋아할 확률이 0.003%. 그런 식으로 700만 개로 이 속성을 나누니까요. 네. 결국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분화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국내에 한 몇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개인 식별 정보는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그 개인의 유동 정보라고 불리우는 쿠키라는 정보를 쓰고요. 모바일에서는 add ID라는 그 개인 비식별 정보를 가지고 쓰는데요. 네. 저희가 다루는 쿠키의 양이 한 달 기준으로 15억 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디지털 행위를 하는 뭐 소비 행위를 하는 분들이 한 4천만 명 정도로 보면 네. 저희가 15억 개의 쿠키를 가지고 이 쿠키와 저 쿠키가 동일한 사람일 거다라고 추론을 해서 소위 페어링을 시킵니다. 네. 하나로 묶어서 그 유니크하게 나온 수가 약 4천만 개, 즉 4천만 명의 사용자의 행태와 기호를 항상 파악하고 있다고 통계적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국내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솔루션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시장 확보에도 네. 박차를 가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글로벌화를 잘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하고 있는 L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성공한.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소위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 인프라로서, 공유 인프라로서의 플랫폼 사업자는 딱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작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네.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는 글로벌 R&D 센터를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둔 지가 3년째 두고 있으면서 네. 좀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빅데이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의 특성은 이게 글로벌화를 하는 게 이 사업의 옵션이 아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 같은 플랫폼은 일본에 가 있거나 미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한국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하거나 어차피 흘리는 정보, 즉 딜리버리하는 정보가 동영상이건 텍스트건 그림이건 결국은 광고의 컨텐츠거든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놀고 여행하는. 근데 그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화라는 거는 플랫폼 회사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뭐 국내 IT 회사 또 기술 회사로서 좀 더 유의미한 행복, 마일스톤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비전이고요. 그걸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네.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탄탄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코스닥 상장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미 지정 감사를 받고 있어서 공시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예. 근데 이 플랫폼 회사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성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행사나 매체사들은 상당히 글로벌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특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반면에 플랫폼은 사람의 인지상정에 소구하는, 저희가 광고 플랫폼은 인지상정에 소구하는 콘텐츠를 흘리기 때문에 글로벌을 반드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네. 일본 성과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과가 좀 더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내지는 내후년 상반기를 네. 코스닥에 올라가는 시점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늦어도 2019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한 와이더 플래닛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와이더 플래닛 10년 후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그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의 이 마케팅 생태계에서의 미션은 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사용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매체를 통해서 소위 전달함으로써 결국 기업과 그 매체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희가 하는 네. 사업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만 공유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플랫폼은 굉장히 버젯이 큰 대기업에서부터 굉장히 작은 생계형 네. 광고주까지 다 쓸 수가 있고요. 매체도 환경처럼 굉장히 큰 매체도 있지만 아주 작은 매체도 있고요. 네. 사용자도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국민을 커버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공익적인 미션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매체, 사용자들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공유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더 열심히 잘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뻗어나갈 와이더 플래닛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전문 기업 와이더 플래닛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신 구교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놀라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지 않나요?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탁로는